우리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어, 세포인데 이 세포는 본래 한 개로부터 시작했어요. 한 개. 세포 한 개가 우리 사람이 됐어.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사람의 몸에는 여러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포. 여러분, 가지가 뭔지 아시죠? 가지. 가지는 어디서 뻗어 나오는 거예요? 줄기에서 뻗어 나와요.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그 줄기로부터 여러 무슨 세포가 뻗어나와? 가지세포가 뻗어나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몸에는 여러 많은 가지세포들이 무슨 세포로부터? 줄기세포로부터 뻗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줄기세포가 딱 한 개가 나타나서 그 줄기세포가 번식을 해서 많은 줄기세포 뭉치가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줄기세포들이 가지세포로 변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래서 그냥 줄기세포가 자 여기 우리가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과학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요게 무슨 그림이에요, 요거? 요게 여자의 나팔관입니다. 나팔관. 요거는 뭐고? 요거는 난소예요. 그리고 이 나팔관으로 이렇게 연결된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요게 자궁이에요. 자궁을 정면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궁벽이고 그다음에 요게 자궁안이에요. 요게. 그래서 자궁 안에서 뭐 이쪽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그림은 안 그렸고 이쪽 지금 오른쪽 나팔관이야 이게. 이쪽에는 또 왼쪽 나팔관도 있겠죠. 네, 나팔관. 자, 난소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난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 난자 속에는 뭐가 있게? 난자 속에는 엄마 유전자가 있어. 엄마 유전자. 자, 계란은 뭐예요? 계란은 암탉, 엄마 닭의 난자라고 보면 돼. 계란 그려보면, 계란 같이 안 보이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솜씨가 없어요. 여기 노란 자위가 있어요. 계란이 꼭 감자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노른자에 여기 뭐가 있어요?
C눈이 있어요. 저 C눈이 뭐예요? 저 C눈을 딱 떼내가지고 현미경에 넣고 쫙 보면 뭐가 보이게? 유전자가 보여요. 저게 유전자가 다, 그건 누구 유전자게? 엄마 유전자예요. 저게 엄마 유전자. 그런데 엄마 유전자만 있는 계란을 무슨 계란이라고 불러요? 무정란이라고 불러요. 무정란이라는 란이라는 말은 계란이라는 말이고, 무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는 뭐가 없다. 정은 뭐가 없는 계란이다. 아빠 유전자가 없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이 계란의 이 C눈에 엄마 유전자만 있으면 그건 뭐예요? 무정란이에요. 왜 정자가 들어가면 정은 정자라는 말입니다. 여성의 난소에서는 뭐가 나와요? 난자가 나와. 난자. 난자. 그래서 아빠는 자기의 고환에서 만들어진 뭐를 엄마 자궁으로 보내요? 정자. 그거 정자 속에는 아빠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코는 아빠 코, 입술은 뭐요? 엄마 입술. 이렇게 돼서 유전자 배치가 그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모든 특징을 담고 있고,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만 인간이 살아 있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엄마 여자니까, 이게 이제 난자, 엄마 유전자를 가진 난자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나팔관으로 이동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나팔관 요 정도 갔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그냥 난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난자가 죽어버렸다라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요? 생리로 나타나. 예. 그래서 난자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난자가 28일 후에 어떻게 생리가 나와. 그럼 그게 죽은 난자가 자궁벽하고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자궁벽은 뭐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 난자가 요 정도 3분의 1 나팔관 3분의 1 정도 갔을 때 뭐를 만나야 돼? 정자를 만나야 돼. 꼬랑지 달린 정자. 이게 아빠가 보낸 거예요. 아빠가 보내서 그다음 이 정자 속에 정자의 대가리 머리 속에는 아빠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약 한 3억 마리의 정자가 무엇을 향하여? 난자를 향하여 돌진해 옵니다.
그래서 남자의 세계는 이때부터 고생이에요. 3억 마리가 난자 단 한 개를 향하여 경쟁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그 영웅적인 정자가 난자를 만난 그 결과예요, 우리가. 그 우리는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야. 이게 우리라는 인간이 됐다고.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고 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신비로운 것만 아니고 이렇게 무선적이다, 과학적이다. 유전자와 유전자의 만남이 있어야 한 인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유전자와 유전자의 만남. 엄마, 아빠 유전자가 안 들어온 아기 없어. 그냥 생리로 쓰레기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자기의 정자를 보냈다. 그러면 이 3억 마리가 되는 정자들이 전 속력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보세요. 여기 이제 난자 크게 그린 거예요. 제일 먼저 도착한 정자가 얘예요. 얘가 여기에 희끗희끗한 거 있죠. 이거에 머리를 탁 박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정자들은 와서 박아봐야 이게 즉시 단단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아무리 박아봐야 못 들어요, 한 마리. 여기 우연하게 동시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 두 마리가.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거를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난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단 한 개의 난자에 정자가 어떻게 동시에 두 개가 탁 들어왔다. 그 주로 이제 맨 1등으로 들어온 정자. 그래서 우리들은 알고 보면 다 1등들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1등. 이 1등들이 이게 이제 변질이 돼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 이게 지금 꼴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 암이라는 내 병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해서,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요놈이 딱 들어와서 여기서 대가리가 탁 터지면서 이 대가리 속에 정자 대가리 속에 있던 아빠 유전자가 착 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여기에 엄마 유전자 있거든. 그러면 엄마 유전자를 딱 만나서 서로 짝짝꿍이를 딱 해. 그게 이제 고를 때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자들이 왔고 여기는 이제 수정란. 요게 수정란 한 개야. 그럼 수정란이 되면 요 수정란이 분열을 해. 한 개가 생겨가지고 두 개가 돼. 두 개가 몇 개가 돼?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고, 그래서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8개가 되고 또 2배가 되면 16개가 되고 또 2배가 되면 32개가 되고 32배가 또 2배가 되면 64개가 되고 이래서 2배로 착착
착착 분열해가. 자,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네. 수정란이 계속 분열해가지고 64개짜리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64개가 128개가 되고 128개가 또 2배로 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커져요. 커지는데 이게 뭉태기가 아니고 공이야, 공. 주머니처럼. 그래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어요. 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축구공인데 물로 채워진 축구공이야. 그 요게 하나하나가 다 수정란이야. 그게 드디어 자궁벽에 딱 올라붙습니다. 네. 자궁벽에 올라붙은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거야. 자궁벽에 딱 올라붙으면서 이 붙은 부위에서 엄마 쪽, 이거는 엄마 자궁벽입니다. 엄마 자궁벽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는 이렇게 회색 세포들로 변해. 그 다음에 이 축구공, 그렇죠? 엄마의 수정란으로 구성된 요거는 물이고, 이 물 속에서 이런 세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자, 세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세포는 없던 세포들도 생기고, 그렇죠? 또 없던 세포들이 또 생기고. 왜 새로운 형태의 세포들이 생길까? 유전자가 변해.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도 새로운 세포가 돼. 그러니까 수정란, 요게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요거? 얘들. 얘는 수정란이었죠. 그렇죠? 수정란에 있는 세포.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쪽에는 자궁벽에서는 이런 회색 세포가 생기고 여기에는 이런 핑크색 세포들이 또 생겨. 요것들이 이제 아기가 돼요.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이 회색 세포. 엄마 자궁 쪽에 있는 회색 세포. 여기 얘들이 아기가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는 물이고, 물이고 얘는 세포들이에요. 회색 세포. 이 회색 세포들이 성숙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 태반이 돼요. 태반. 그래서 이 태반은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몸과 아기 몸을 연결시키죠. 그래서 태반 세포가 생겨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본래 수정란이었고 여기서 새로 생긴 핑크색 세포들을 요거를 줄기세포라고 불러.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 안에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가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한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40개 된다고 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40개의 줄기세포는 다 꼭 같은 세포들이에요. 꼭 같은 세포들. 근데 저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돼요.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줄기세포들이 꼭 같은 줄기세포로 계속
끝까지 분만할 때까지 줄기세포로 남아 있으면 엄마가 진통을 하다가 뭔가 나왔는데 뭐만 나올까? 줄기세포 뭉탱이만 나와요. 아기가 안 나오고. 근데 이 줄기세포들이 각각 다른 뭘로 돼서 나와? 각각 다른 줄기세포에서 뻗어나오는 세포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세포. 그래서 피부세포로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로 변하고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로 변하고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여러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줄기세포는 그 모든 유전자가 꼭 같은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줄기세포에서 가지세포로 변하지 않으면 아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아기는 아니야. 그죠? 진땀 흘리고 그 진통 끝에 뭐가 나왔는데 보면 줄기세포 뭉탱이야. 그 아기가 아니야. 그리고 큰일이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아기가 나온다는 말은 그 수많은 줄기세포들이 각가지 다른 여러 가지세포가 됐다 이 말이야. 네. 네. 자, 줄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 그래서 줄기세포는 다 똑같아요. 동일한 세포예요. 이것은 뭐가 동일해? 유전자들이 다 동일해. 그래서 줄기세포 안에는 무슨 유전자도 있고 무슨 유전자도 있고 무슨 유전자도 있고 그래요. 이 각 여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세포로 될 수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게? 꺼진 상태야. 작동하나 잠자고 있어요, 유전자들이. 유전자들이 다 잠자고 있는 상태를 줄기세포라 그래. 그런데 아기가 되려면 뇌세포도 생겨나야 돼, 안 돼요? 피부도 있어야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안에는 뇌 유전자도 뇌세포로 변하게 하는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또 뭐요? 피부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간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췌장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이빨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유전자들이 줄기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 자, 그러면 잠자고 있는 이 줄기세포 덩어리가 아기가 되려면 이 잠자고 있는 이런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깨어나야 돼요. 유전자는 깨어나야 돼. 안 깨어나면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그 줄기세포들을 엄마가
줄기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깨울 줄 아는 엄마 손 들어보세요. 안 돼, 우린 못해요. 그래서 이 잠자고 있다, 이 유전자들이 줄기세포 안에서는, 또는 그 유전자가 켜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 꺼져 있다. 꺼져 있다. 꺼져 있다가 지금 자 뇌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줄기세포 안에 있는 이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만드는 뇌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깨어나야 돼. 이거 안 깨어나면 아기가 안 돼요. 이거 안 깨어나고 다른 데만 깨어나면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네, 뇌 없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기가 태어나기도 해요. 네, 문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뇌가 텅 비어 있어. 네? 그래서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는 거. 그건 왜? 임신 중에 줄기세포 안에 있는 특정 유전자가 깨어나지를 않았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거 알죠? 네, 네. 우리 이 두목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응? 상상 임신을 해도 임신 애가 안 들어섰는데 자기는 들어섰다고 믿는 거예요. 와, 임신했대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임신 양성이 나왔어. 근데 그 결과는 같이 검사를 한 친구 결과였어. 그래서 친구는 음성으로 나와서 임신을 했는데도 뭐예요? 임신 안 한 줄로 알았고, 임신도 안 해놓고 와 임신. 근데 목사님 정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 바뀐 그 검사에서 친구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친구가 때문에 아이가 결국은 와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야. 여기서 강의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친구는 자기는 임신을 했는데 의사가 안 했다 그런 거야. 임신아. 임신 안 하니까 여러분. 난 임신 안 했어. 했는데도 안 했다. 그 애는 자라나지를 못한 거야. 그만큼 우리의 뭐가? 마음이,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총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강의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만사 헛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래야 여러분 몸속에 그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변할 수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지.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근데 안 해놓고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유전자가 뭐요? 한글로 반응을 한다니까. 그렇죠. 생리도 나오던 생리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생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건 뭐야? 다 유전자가 조절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왜 임신이 딱 되면 여성 호르몬을 풍부히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가슴도 그냥 납작하던 가슴을 가진 여자도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 가슴이 커지잖아. 그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서 지금 장차 태어날 아기를 먹일 뭐예요? 젖을 생산할 수 있는 그걸 발달시켜야 되니까 그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나 임신했어라고 믿는 뭐예요? 믿음의 그 마음의 믿음에 이 젖을 만드는 유전자 이런 모든 유전자들이 반응해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낳는 거지. 이상구 박사님이 뭘 특별한 특효약을 먹으라 그러나 특별한 음식을 진짜 그렇다면 저는 돈 벌죠. 아시겠죠? 그 저만 알고 있는 특별한 비밀 처방.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암이 나으시면 이거 2가지만 잡수세요. 뭐 이런 거. 그럼 조회수 올리려고. 그 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무선 유전자 의학은 어쩌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선 유전자 의학은 네, 후성 유전자 의학. 영어로는 과학자들은 에피제네틱스라고 불러요. 왜 후성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후성은 후천성이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후천성. 이때까지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오랫동안 현대의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배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저도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암이 왜 생기는지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요. 암이라는 병은 정상세포 안에 있던 정상 유전자가 뭐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는 변질되지 않는다고 배웠다니까. 그러니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를 무슨 치료밖에 못해? 증세 치료. 암 덩어리 떼냅시다. 왜 생겼냐? 모르겠습니다. 항암제 써서 암세포 죽입시다. 왜 암세포가 생겼습니까? 모릅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아하, 후천적으로도 사람이 태어나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고 해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됐어요.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를 이게 아주 결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다 유전자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이냐? 모든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대식 씨. 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네, 지금 이 김대식 씨도 후보생 중에 하나예요. 사쿠라 후보생. 네, 네, 후보생인데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아요. 웃음이 미소가 넘쳐요. 왜? 기뻐. 왜 그래요? 이 뉴스타트로 나는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새로운 그 생명의 빛이라 그래. 빛이 착 들면 어두웠던 그렇죠. 어두웠던 마음이 확 밝아지면 그때 밝아질 때는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4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낫겠구나. 딱 보여요. 그 어떤 사람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목사님 저 사람 저래 가지고 낫겠냐?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눈이 반짝, 빛이 반짝하면서 생기가 확 돌면서 그래서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는 뭐가 온 거야?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깨달음, 이 깨달음이란 것은 그냥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과학적 자료를 다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가장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도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유전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전자 꼭 같아요. 유전자 꼭 같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산돼지가 본래 산돼지인데 그 본래 산돼지가 가축화된 거야. 가축화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송곳니. 그건 뭐야?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 무선적으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본래는 선천적으로는 송곳니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산돼지가 산에 살면 절대로 송곳니 유전자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게?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송곳니가
작아지고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또 작아지고 그래서 3개월 내지 4개월마다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새끼가 나올수록 송곳니가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는 송곳니 안 나와. 그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다? 꺼져버렸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5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야. 그거를 켜야 된다니까. 그 여기 보면 켜질 수 있어 없어? 여기 보면 있잖아. 켜졌잖아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도 그 유전자는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 미쳐야 돼. 어떻게 미쳐야 돼? 우와! 그렇구나! 그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보여. 다 보인다고. 여러분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누구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벌 줄 수도 없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깨달음이 그렇죠. 이 깨달음을 이제 사람들은 요즘 미국서는 아하라고 그래요. 아하. 이 아하에서 꺼졌던 유전자는 팍 켜지는 거야. 반짝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켜지는 거야. 그렇지, 내가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늙고 안 늙고는 뭐예요? 또 알고 보면 이 반짝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고등학교, 대학 동기생들하고 이거 통화하는 거 나이가 들면서 영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니까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구나. 그 생각을,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유전자는 더 꺼져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딱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 때, 이거를 거부해야 돼.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뭐 하냐? 저는 노래합니다. 보리밭. 그러면 기분이 싹 달라져. 그거를 하루 종일 질질 끌으면 하루 종일 늙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뉴스타트라는 건 새로운 출발이에요. 뭐를 출발해?
긍정적인 출발, 새롭게. 그거를 그래서 그 무슨 백으로 내가 걱정해봐야 해결돼 안 돼? 해결 안 돼. 걱정하는 시간 동안 내 유전자만 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걱정되는 시간은 노래하는 시간으로 나는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흥얼거리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자. 내 칫솔이 어디 갔어? 여기도 없네. 에이, 칫솔이 어디 있어, 이거? 자기가 자기를 잡아요. 이거를 자살행위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살하면서 살아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우리는 그 자살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왜? 우리들의 본능은 부정적이지 긍정적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모함을 했다, 씹었다. 그러면 그년이 미워 안 미워? 그 미운 생각 하루 종일 한다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그런 생각을 왜 이렇게 세게 웃지? 부부 얘기를 하니까. 네, 이 마누라가 간때미가 좀 부어가지고 이제 용감해요, 부인이. 그 마누라가 너무 용감할 때 남편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누라도 용감하거든.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 집돼지를 산으로 갖다 놓으면 이거 실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게? 송곳니 다시 나와요. 그 당대에서는 안 나올지 몰라도 그게 3개월 지나고 새끼 낳고, 그럼 그다음에 또 3개월 지나서 새끼 낳고, 그러면 대수가 이민 2주 1세대 2세대 가면 송곳니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 그 유전자는 돼지들이 유전자가 뭔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이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접해 있냐에 따라서 스스로 유전자가 변해. 그게 유전자가 변해야만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항암 치료를 해대고 유전자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 유전자를 더 뭐 시켜? 악화시켜.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보십시오. 세상에 요즘 자, 코끼리가 코끼리 보여주세요. 코끼리 상아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코끼리들의 상아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돼지의 경우에는 뭐가 바뀐 거예요? 서식처가 바뀐 거예요. 그 환경, 무슨 환경이 바뀐 거예요?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유전자는 반응합니다. 자, 근데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인도에도 코끼리가 살아요.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정상적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코끼리만 최근에 들어와서 유난히 상아가 안 나와? 상아 없는 코끼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아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보세요. 상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상아 없는 코끼들이 자꾸 태어난다.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서식지는 외부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요. 같은 환경에서 계속 살고 있는 코끼리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상아, 즉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꺼진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자, 왜 그럴까요?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상아를 형성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 못 죽여. 유전자에 달렸다고요. 여러분의 뭐는? 운명은. 그래서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모든 인간의 운명은 무엇에 달렸다? 유전자에 달렸다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 네. 자, 배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하,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이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유전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자군, 지인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러니까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자, 외부적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인데 여기는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같은 서식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인도 코끼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아프리카 코끼리들만 그래.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고 하면, 자, 코끼리들은 이제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뭐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무리 지어서 댕기잖아요. 댕기는데 총소리가 팍 하고 났어. 그래서 코끼리 온 무리들 정신이 없이 도망갔어. 도망가서 더 보니까 상아가 제일 멋있는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다음 날 그 총소리 났던 곳으로 다시 온 가족이 가보니까 그 제일 덩치 크고 힘도 세고 상아도 제일 멋있고 큰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어떻게 죽었어. 죽은데 뭐가 없어? 상아가 없어. 사람들이 와서 잘라갔어. 그래서 코끼리들이 가만 보니까 그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상아가 큰 코끼리들이 어떻게 가족이 자꾸 죽어. 그러면 여러분 임신 중에 있는 암컷 코끼리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임신도 안 해놓고 임신했다고 생각하면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진다고. 자, 엄마 코끼리들이 볼 때 뱃속에 있는 내 새끼는 뭐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부디 내 새끼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유전자는 이렇게 생각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이제 이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이런 원칙을 생각과 유전자, 마음과 유전자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어.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고부터는 이제 개 중에 의사들 중에 어떤 의사들은 이게 마음가짐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에서만 그래요? 인도에는 괜찮고 아프리카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 작은 나라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야. 다 좌파 우파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그렇죠? 전쟁하고 있어. 전쟁하려면 뭐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무기는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자꾸 코끼리를 죽이는 거예요. 네. 상하는 비싼 값에 팔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인도에서는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암에 걸렸냐? 이게 다 뭐예요? 속상해서 기가 막혀서 그런 거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암만 없앤다는 것이 암 수술해서 떼내고 방사선을 해서 태워 없애고 항암제 줘서 독살시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가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물을 하루에 충분히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것에 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이것을 고쳐야지. 그래서 내 생활을 어떻게 새로운 건강한 생활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건강한 생활로 내가 새롭게 출발하면 내 유전자는 거기에 따라 새로운 그 삶의 환경, 내가 식생활도 이게 다 내 몸 내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렇게만 이 환경,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과 내 생활 습관에서 오는 나의 체내 환경을 바꿔주면 유전자는 본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다시 정상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반드시.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게 반짝했냐 안 했냐. 그게 반짝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다 뭐예요? 흐지부지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 와,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친구들, 동기생들 전화하면 자꾸 유전자 꺼지는 소리만 한다고. 네.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뭐 카톡 와서 열어보면 또 한심한 소리만. 야, 뭐 지난번에 우리 동기생 서울대학교 나온 동기생이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강의 끝나고 나가다가 저기서 어떻게 저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고. 왜 이래? 어떻게 중심이 안 잡혀서 삐까닥하면 넘어진대. 여러분, 저도 나이가 지금 들만큼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곧 80셋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되는데 79세가 딱 돼서 제가 뭐를 느꼈냐고 하면, 야, 이 중심이 잘 안 잡히구나.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은근히 불안해지고, 자동차를 몰고 옛날에는 145km, 막 150km 달렸는데 이제는 그거를 못 하겠어. 왜? 속도가 올라갈수록 불안해.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하셨죠, 그렇죠? 스트레칭 할 때 중심 잡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였어. 식은 죽 먹기였어. 뭐 중심 잡는 데는 최고였어.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정말 서글프대요. 아, 나이는 할 수 없구나. 참 서글펐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 가지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운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운전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다시 이제 운동을 더 철저히 하자 해서 운동을 이제 다시 뭐예요? 중심이 딱 잡힌. 이게 횟수가 늙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는 이경원 씨가 참 고마워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두목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분이 안 계시는
눈앞에 없어. 지금 안 보이는데 자꾸 제가 있다고 그래 봐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 보이니까 여러분이 이경원 씨가 있는데 같이 동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에게도 얼마나 강의하는데 더 힘이 나. 와, 여기 있잖아. 보라고, 이 바보들아. 이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뭐예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놀라운 결과들이 더 잘 나타나 옛날보다. 이런 분이 동참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여러분 악성 흑색종이라고 육종암만큼 고약한 암이야. 아시겠죠? 다 퍼졌어. 지금 근데 최근에 와서 덩어리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아직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지난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이 또 줄었어. 지금 암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쁨에 넘쳐 있는 거야. 이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거예요. 저도 더 기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인상들 보시면은 암 환자 인상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생글생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러고 있다가 이야 나도 날 수 있는구나. 그 이 희망,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그래서 여기 다 보세요. 나신 분들이야. 그래서 이러니까 저도 더 힘이 나고 더 생기가 넘치니까 이 뇌신경이 점점 퇴화해 가다가 다시 뭐요? 뇌신경이 다시 재조직이 되고 이게 잡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강의도 그래서 어떤 뉴스타 팬들이 지금 카톡을 보내요. 박사님 요즘 더 젊어졌습니다. 강의가 더 힘이 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늙는다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줄기세포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요, 우리 이 한국 문화라는 것이 지금 K 팝 K K 모든 게 지금 요즘은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는데 소프라노 이제 이런 것들 다 피아노 이런 건 다 좋은데 한국 남성 성악이 발달이 안 돼.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 사람 테너들 가수들이 지금 대단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제 1류급으로
바바로티 이런 이런 겁으로 이 못지않은 테너들이 배출이 되고 있더라고. 우와. 그래서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유전자가 그 좋은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었다가 최근에 뭐예요? 이 유전자들이 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임신 중에는 뭐를 해야 된다? 태교해야 돼. 아기가 여기 있잖아.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밝아야 된다.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그래 태교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했어요. 임산부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면 식탁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된다. 모퉁이에 앉히면 안 된다. 모퉁이에 앉히면 그건 뭐예요? 소외된 이거는 본래 식구가 아니야. 그렇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그러지 마라. 정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라. 그게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요?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참, 참 후회되는 일도 많고, 그랬어요. 이런 걸 옛날에 내가 뉴스타트를 좀 더 잘 알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뭐라고 생각했게? 뭐 태교가 중요해, 상구야? 이렇게 우리 고모님들, 이모님들이 물어보면 에이, 그거 다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한 말이죠. 그 무식한 소리. 그 의과대학 들어가서 더 무식해져 버렸어. 근데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70, 80이 돼서 이런 걸로 와 그때 그 태교란 말이 그게 진짜 중요했구나.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 그래서 줄기세포는 모든 유전자들은 꼭 같아. 같은데 그 줄기세포가 뇌세포가 되려면 꺼져 있던 모든 유전자들 중에서 몇 개의 줄기세포에게 뭐를 보내야 돼? 신호를 보내서 뇌 유전자만 켜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뇌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 뇌세포가 피부세포가 될 수 있었던 피부 유전자도 들어있게 안 들어있게 뇌세포 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게 꺼져 있기 때문에 피부세포가 아니고 뇌 유전자만 켜져 있기 때문에 뇌세포가 된 거야. 그런데 요거를 개수를 잘 맞춰야 돼. 줄기세포인데 이게 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줄기세포 숫자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떤 아기가 나올까? 간때미가 부은 아기가 딱 안 맞게. 여러분, 자,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나도 날 수 있구나. 이게 더 확실하게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언어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얘 키는 얼마나 될 것이고 체중은 얼마나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개의 줄기세포의 신호를 보내서 간 유전자를 켜줘야만 얘 아기의 몸 사이즈에 딱 맞는 간 사이즈가 될 것이냐. 그거 엄마 결정해요? 아니요. 누가 할까요? 예. 철저히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 예. 여러분. 이런 것까지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분인데 암세포 하나 정상으로 못 만들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저는 깨달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까지 다 돼 있구나. 그래서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해? 유전자를 다 조절하고 있다. 그 유전자를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켤까? 또 맨날 유전자가 켜져 있기만 하면 돼. 필요가 없을 때는 또 꺼져야 돼요. 꺼져 있을 때가 되면 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는 몰라. 이제는 옛날에 저도 의사지만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 있다. 이 소리 처음 들어봐. 유전자면 유전자 뭐 그게 켜졌다 꺼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그게 지금 과학적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밀한 유전자 조절 속에서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유전자 조절을 그렇게 세밀하게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더 과학적으로 배워 가시면서 여기는 얼렁뚱땅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다 그렇지 맞았어. 이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겠죠. 뭐 될 대로 되라죠. 뭐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이런 진리를 반드시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로, 이 놀라운 뭐예요? 진리를 알면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을 뭐라고 불러요? 생기, 생명, 에너지. 진리 속에 생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